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생업이 걸린 어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전남의 어업인들이 생계 터전을 지키기 위한 해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완도 해상을 뒤덮은 어선들. 크고 작은 어선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사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매달고 바다를 내달립니다.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면서 어민들이 하루 생업을 포기한 채 해상 시위에 나선 겁니다. 저희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알겠지만 배마다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깃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의 의지를 표시하고 앞서 완도항에 모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었던 어민들은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 집회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현수막을 내건 어선 200여 척도 동원됐습니다. 어민들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사 반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어민들은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해양 투기에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농어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정부가 이제라도 방류 반대 입장을 내고 일본 정부를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의 망한다고 봐야죠. 판매가 없으면은 당연히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굉장히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며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전남. 전남 어업인들은 완도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도 오염수 방류 반대 행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선거 전 선거 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전남 지자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1심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자체장 가운데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건 강 군수가 처음입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역 언론사 기자 한 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군수는 돈을 준 건 사실이지만 당시 시점에는 지방선거 후보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 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이고 출판 기념회 관련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받기도 했다며 기부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과거 군수 재임 시절에도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군수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군수를 비롯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남 7개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진홍 강진군수와 김성 장훈군수는 각각 항소심과 1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직위는 유지했고 박홍률 목포시장과 이상철 곡성군수, 이병로 담양군수, 우승희 영안군수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화순군이 월세 10,000원으로 임대 아파트에 살 입주자를 선정했는데요. 8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 관련 문의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현실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 과연 첫 번째 당첨자 언제 나올지 확인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602동 805 나왔습니다. 박수! 최근 화순군이 실시한 임대아파트 입주자 뽑기 현장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월세가 10,000원인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뽑힌 청년이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얼떨떨하고요.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지금 표현이 안 됩니다. 20평 아파트를 한 달에 임대료 10,000원만 내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 50세대 모집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500명이 넘게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8대1이 넘는 바늘구멍을 뚫고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났다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인데 그러면 월급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월세로 나가는 돈들이 좀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월세 10,000원이면은 되게 큰 부분이 이제 좀 절약되는 거라서. 화순군이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한 배경은 인구 절벽을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감에서입니다. 전체 인구가 62,000명인 화순군은 지난해 178명이 태어난 데 비해서 4배가 넘는 780여 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9%에 이르러서 인구 감소 등 지방 소멸에 대비하고 침체된 군에 활력도 불어넣자는 취지였습니다. 만원 임대주택은 앞으로 4년 동안 4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인데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면서 벤치마킹하려는 다른 지자체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가에다가 건의를 할 겁니다. 인구 소멸기금을 만원 주택에 앞으로 지원토록 해서 우리 화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만원 아파트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또 단순히 싼 월세뿐이 아닌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서 육아와 보육여건 확충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온 2,000여 명의 다문화 여성들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전담팀을 꾸려 지원에 나선 것도 인구 문제를 풀어가려는 고민의 산물입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는 화순군의 파격적인 실험이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시대 하나의 해법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역민들이 쓰는 전라도 말은 우리의 생각과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소중한 지역 언어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표준어 정책으로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요. 전라도 말을 한꺼번에 함께 다시 살리기 위한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맛깔스런 전라도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는 어머니들. 매번 맨날 장에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가 팥죽을 안 사갖고 오면 그냥 그런 것 같다고 넘어가지. 지역민들의 삶과 애환도 자연스레 녹아 있습니다. 나는 호미로 밭도 그렇게 내고 일만 해. 그러고 모두 손오승구지.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전라도 말이 이제는 사라져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표준어가 공식적인 언어로 자리 잡으면서 마치 지역 언어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지역을 자기 중심을 지키지 않고 이주하는 욕망만을 부추겨왔다. 전라도 어르신들의 시골 생활을 보여주는 방송 프로그램조차도 사투리를 하나 적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도의 정겨움과 구수함을 표현할 이만한 말이 없는데도 사투리가 촌스럽다는 인식에 표준어를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안에 등장하시는 출연자들의 멘트만 전라도 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막도 이제 그때는 표준어 표기를 했고 점점 하다가 이 말이 너무 맛있잖아요. 표준어로 고칠 수 없는 전라도 말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격이 낮은 말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삶이 묻어있는 말을 지켜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편하게 쓰잖아요. 그게 정서적으로 더 전달을 하려고 애를 쓰지 자꾸 전라도 말 교정을 하려고 하는 압박 이걸 좀 어떻게 좀 없애줄까. 광주문화방송과 광주전남기자협회, 광주문화재단은 이번에 진행된 전라도말 집담회를 통해 지역민의 전라도 말이 지속 가능하게 쓰이고 전승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남 신안 도초에서는 지금 화려한 수국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수국 정원으로 가는 팽나무 오솔길도 명품이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름드리 팽나무가 심리에 걸쳐 이어진 오솔길. 시원한 팽나무 그늘 아래 형형색색 수국들도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완공된 이 숲길은 육지에서 섬으로 옮겨진 팽나무 760여 그루가 4km가량 심어져 있습니다. 길 양쪽으로 도열한 팽나무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국을 볼 수 있는 도초 수국정원이 펼쳐집니다. 꽃 모양은 물론 하얀색, 파란색, 분홍색 등등 색깔도 다양한 90여 가지 종류 50만 그루의 수국이 섬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잠시 맨발로 걷고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있던 길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국도 너무 아름답고. 신안군은 코로나 이후 첫 축제에서 수국센터 등 쉼터를 건립해 관람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국을 심어진 곳이라서 많은 수국들을 볼 수 있는 많고 종류도 여러 가지의 수국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신안군 도초도 섬 수국 축제는 오는 25일까지 열리지만 그 이후에도 수국의 화려한 자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더위는 일요일 장마가 시작되면서 물러가겠는데요. 올여름 장마, 평년보다 오랜 기간 또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보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그늘 아래 모였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안팎. 6월부터 찾아온 한여름 더위에 시민들은 진이 빠집니다.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뜨겁고 막 후끈후끈거리고 그늘로 가도 별로 안 시원한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걸어 다니기 힘들어요. 토요일인 내일까지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부터는 본격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일요일 오전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다량으로 유입되면서 꽤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1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마의 시작부터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여름 엘니뇨의 영향까지 더해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집중호우가 잦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년 기준 남부지방은 약 한 달가량 장마가 이어졌지만 이보다 긴 기간 비가 내릴 수 있겠고 강수량 역시 약 340mm에 달하는 평년 강수량보다 더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예상을 뛰어넘는 기상 상황이 잦아진 만큼 호우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지대 및 농경지 침수에 대한 대비와 더불어 하수구와 배수구 등 물이 역류할 수 있는 곳들의 사전 정비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광주시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규 소각장 건립 사업에 마을 6곳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 단체들은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동구와 남구, 북구와 광산구에서 각각 한 곳씩, 서구는 2곳에서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주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는 등 소각장 부지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3,200억여 원을 들여 6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광주 풍암호수 수질 개선을 위한 주민협의체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주민협의체에 따르면 오늘 풍암호수의 원형 보존과 부분 매립 등을 놓고 수질 개선 방향을 논의했지만 주민들과 각 정당 관계자들의 개입으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결국 협의점을 찾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민협의체 일부 관계자들은 주민협의체에서 사퇴했으며 다른 주민들은 풍암호수 원형 보존안을 지속적으로 광주시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가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책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2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안전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 작업을 시켜 근로자가 프레스에 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법이 정한 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가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가 출범 1주년과 개원 1주년을 기념해 영산강변에서 걷기 행사를 열고 지역 발전에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무창 광주시 의회 의장은 오늘 영산강 황룡강 권역 Y벨트 사업 대상지와 군공항 주변 등 영산강변을 걸으며 광주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